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거의 다 났습니다. 현재 안 난 거는 이제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9급이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지금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미 낸 데도 있을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서류를 구비해서 내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연수를 가게 되죠. 보통 이제 연수를 집합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연수원이 있어요. 지방직은 서울 물론 국가직도 있죠. 근데 이제 지방직은 연수원들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퇴근으로 보통 가는데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체 교육이라 그러죠.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는 며칠 안 하고 주로 사이버 교육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 4일 정도 집체 교육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 통해서 끝내고 아마 지금 늦게 이제 발표가 나는 바람에 발령이 조금 늦어지니까 조금 빠르게 발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1월 중에 발령 내겠다 하는 데도 있고 보통 공무원 정기 인사가 1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어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내겠다 하는 데도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발표 안 난 게 뭐 있죠? 국가직 9급이 아직 남았죠. 그래서 여기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국가직 9급을 합격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문제랑 그러면 국가직 9급에 합격해서 간 사람들 자리는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일단 국가직 9급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26일입니다. 굉장히 뒤쪽에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많은 인원들이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데 이게 연수 기간이나 이런 거에 겹치면 참 애매하게 돼 버려요, 사실은. 사실은 애매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수를 만약에 그 기간이 겹친다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그 날짜는 빠지고 물론 이제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니까 집체 교육하는 날이 아니라면 사이버 교육은 뭐 그날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혹시나 집체 교육 날짜면 얘기를 해갖고 빠져야죠. 면접 보러 가야죠. 뭐 그럼 뭐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아니에요. 보러 가야 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 보면. 자, 그래서 11월 26일 날 어쨌든 최종 발표가 나면 지금 발표 나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제가 볼 땐 10월 달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연수 받고 그다음 배치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조금 힘들 수 있고 실무 수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 수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실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면접 보러 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날 빠지고.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사유를 얘기하고 가면 갈 수 있게 돼서 국가고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연차가 1개월 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기거든요. 그 연차를 미리 당겨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게 그 동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방직은 실무 수술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은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면접 시험. 자, 어쨌든 지나가고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임용이 돼 있다. 자,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용 대기를 하고 있다. 임용 후보자 등록은 됐기 때문에 이제 임용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인 경우가 있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실제 임용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실무 수습 다니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직 합격하니까 국가직 가고 싶어. 국가직 약 5천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그냥 대기하시는 분은 지방직 안 가겠다고 확실히 마음 먹으셨으면 임용 포기자, 임용 포기서를 내면 바로 그냥 끝납니다. 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임용하신 분들은 임용되신 분들은 복잡해요. 임용되신 분들은 이제 의원 면직서를 내야 돼요. 사표 쓴다 그러죠. 사표 쓰는 건데 요즘에 일반 회사들도 예고제라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빨리 빠지면 좋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고 빨리 처리해 줍니다.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아서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길게는 한 달까지 시간이 걸려요. 의원 면직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대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직 합격하자마자 바로 또 발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도 받아야 되고 발령 나야 되고. 그런데 다들 추천하는 방법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다 국가직. 그럼 난 국가직 갈 거다 확실하다 그러면 빨리 그 날짜로 바로 의원 면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간이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 국가직이 더 빨리 연수 들어오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합격자 발표 나는 즉시 해야 된다. 아마 이거를 감안해서 지방직도 약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11월 26일 전까지 임용을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럼 또 벌벌 떠시는 분 있죠. 안 돼! 그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냥. 국가직까지 다 감안하지는 않거든요. 인원이 모자르면 빨리빨리 임용을 시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니더라도.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뭐였죠? 실무수습 하시던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수습을 그만둬야 돼요.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사표를 쓰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수습은 일종의 뭐 노동자 개념이에요. 대우는 이제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분상에는 그냥 일반 근로자, 노동자, 4대 보험을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끊고 나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국가직 가야 된다 이러면 굳이 잡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또 대거 국가직으로 가겠죠. 대거나 지금 5천 명. 우리가 지방직 인원이 약 3만 명 정도 뽑았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만 5천, 3만 6천, 6천까지 될지도 모르겠는데 5천 명이 어쨌든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교집합, 그죠? 국가직과 지방직의 교집합에서만 빠져나가겠죠. 근데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직 합격은 국가직도 합격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지방직 보고 나서 나태해지셔갖고 지방 국가직을 떨어지시는 분도 생길 건데, 아직은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거다. 이분들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야 된다. 어쨌든 특히 이제 뭐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쪽은 검찰이라든지 국가직 검찰, 출입국 관리 뭐 이쪽하고 호환이 되니까 그쪽 되신 분은 또 근로 선호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모자르죠. 자, 임용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 임용은 안 됐어요. 가령 임용 안 되는데 인원수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임용 포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 결원을 6개월 안에서는 충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부터 6개월 이내는 차점자를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차점자를 오는데 요게 규정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경력 경쟁인 경우에는 바로 임용을 내요. 그러니까 이 경력 경쟁은 좀 빨라요. 바로 좀, 왜냐하면 그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경력 경쟁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용이 절차를 밟으면, 임용유예도 없습니다. 경력 경쟁은.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고 나서 공무원이 됐으면, 이분이 만약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냥 차점자를 다시 합격을 시켜요. 요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차점자 그냥 합격시킵니다. 이걸 내년은 넘기지 않고. 그런데 공채의 경우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채는 이거를 임용 전이라 그러면 아마 차점자를 올릴 겁니다. 차점자 올릴 거고, 임용 후라 그러면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복불복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그쪽에 처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애매한 게, 국가직이 너무 늦게 발표가 나는 바람에 먼저 임용이 되시는 분들이 약간 애매해질 것 같긴 해요. 이걸 감안해서 임용유예를 몇 달만 주면 좋은데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 사유로는 임용유예를 주지 않고, 예전에 경찰청, 국가직 경찰청 있죠? 국가직 경찰청은 거꾸로 됐을 때, 국가직 먼저 하고 지방직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임용유예를 그때까지 줬어요. 지방직 발표 때까지. 한 달, 두 달 차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줬어요, 그냥. 다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임용유예를 쓰실 분은 쓰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등록해놨다가 나중에 다 휙휙휙 다 나가버리면 또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자, 국가직은 2019년도에 무려 3차까지 3번이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계속해서 지방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지방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직 요즘 선호해요. 그거는 이제 국가직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지방직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국가직 쪽으로 안 가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아마 면접도 안 보러 가시는 분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안 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도 있죠. 그런 분 꼭 가셔야 된다. 일단 면접 필기 합격했으면 무조건 간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쨌든 국가직에는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 보통 지방직에는 우수를 잘 안 주는데 우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면 우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직에 합격했던 분이 면접까지 다 봐서 합격했는데 국가직에도 난 지방직 합격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국가직 차점자가 또 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무조건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또 역으로 이제 거꾸로 역으로 지방직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지금 추석인데. 그렇죠. 제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던 거 명절날 친척들 만나지 마라. 예.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리 들을 게 없다. 예. 그래서 파이팅 하라는 소리가 부담밖에 오지 않는다. 예. 주위에 합격했다는 사람 소리 들으면 더 열받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풀이 죽어 있을 텐데 내가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졌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국가직으로 몇 명이 넘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인천광역시 건데요. 인천광역시 공무원 시험 나오는 페이지예요. 자, 여기에서 위쪽에 추가라고, 뭐 이거는 인천광역시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추가라고 한번 쳐보시면 19년도 1회 인천광역시는 1회가 이제 그 지방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8월 달 아마 8월이죠. 그렇죠. 8월 9월 달에 최종 면접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국가직 시험 나오고 나니까 국가 시험 아니죠. 국가 시험 이거는 좀 다른 게 애매한 게 국가직을 갈까 지방직 갈까 했던 사람들이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 거주지 제한 같은 게 잘못돼서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계산해 보니까 안 돼.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안 돼. 날짜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그냥 달로만 따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네. 역에 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제가 몇 번이나 방송했고요. 어려워요. 역에 의한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어려운데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더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애매해요. 그래. 계산하는 거 자체가.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 11명이나 더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추가 합격.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 추가시켰나? 자, 이 직렬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바로 서류 내라고 돼 있네요. 누군지는 안 알려주고 요걸 봐야 되네. 네, 결정 공고문을 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행정 보세요. 행정도 하나, 둘, 8명이나 행정이네요. 8명 행정. 밑에는 이제 세무 이쪽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행정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이 되신 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둘 다 임용 후보자 등록은 가능해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을 말씀드리면 임용 후보자 명부란 거는 그 실시 기간만 갖고 있어요.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직에 있는 임용 후보자 명부를 지방직에서 보지 않아요. 얘는 여기 후보네? 아니에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임용할 때는 봐요. 임용할 때는 뭘 봐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의미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공무원은 나와요. 공무원은 나오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겸직금지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면 안 되죠. 후보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후보자 지금 등록하는 거는 전부 다 임용 후보자에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자 명부를 2년 동안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2년 동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임용 유예가 몇 년이에요? 2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효해요. 이제 후보자도 아니니까 임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다시 시험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2년이 지나면. 그래서 학업으로 인한 유예가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주는 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발령이 안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년 꽉 채워야지 하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임용시켜줘요. 이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임용을 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다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후보자 명부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천광역시 합격해서 무슨 구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구에 후보자 명부가 있는 거예요. 예, 자치구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거고 국가직대로.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임용유예를 둘 다 해버려요. 그리고 두 개를 그냥 계속 끌고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다른 한 분은 그분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임용 후보자 포기를 하면 한 명이 더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임용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사실은 조금은 특혜예요. 특혜. 예, 이런 얘기하면 또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혜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다. 근데 이걸 포기해주면 다른 분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만 갖고 가시는 게 좋다.
하는 거고. 자, 임용유예를 했을 때 불이익이란 건 뭐가 있냐면 순서가 늦어지죠. 임용되는 순서가. 그럼 올해 똑같이 합격했지만 다른 친구는 이미 내가 임용유예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8급이 될 수도 있고 8급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진급자, 승진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뒤쳐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 졸업했는데 상관없어요. 대학 졸업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은 국가직에 한 5천여 명이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중에 교집합이 뭐 한 2천 명이 되면 2천 명이 갈 거란 말이에요. 갈팡질팡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추가 합격자 결정으로 돼서 본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작년 거라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왜냐하면 8월 말에 아마 발표 났을 거예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그러니까 한 달이 뒤쳐졌으니까 이게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뜻이 11월 달에 온다는 건데 11월 제가 볼 때는 요거 국가직 지나고 나서 아마 추가 합격자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공지를 해요. 인원수가 많을 때는. 근데 한 명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냥 전화로 연락해줘요. 무슨 서류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럼 바로 임용 후보자 등록을 시켜줘요. 위에 사람도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뭐다? 희망을 잃지 말자. 국가직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빠져나가시는 분 분명 있어요. 지방직 난 꼭 하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빠져나가니까 국가직도 1월 달까지 보통 1월 달까지 추가 합격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6개월까지.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월까지도 가능하네. 근데 보통 1, 2월 달 되면 이제 끝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채워지면 끝 하거든요. 작년에 3차까지 무려. 특히 놀라웠던 건 작년에 경찰청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거기서 많이 비었어요. 경찰청 3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통계 낸 것도 있거든요. 방송도 있고 3차 합격 이래가지고. 그런데 국가직은 면접 봤던 분의 거의 70% 이상이 합격했어요. 처음에 150%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 100명을 원래 뽑으면 150명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70% 정도가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지방직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희망을. 무조건 떨어졌다고 끝내지 말고. 그렇다고 중요한 거. 그렇다고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예상 못 할 수 없어요. 본인 등수가 뭔지 모르죠. 1번. 2번 미흡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미흡 받으면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정말 인원이 없지 않고는 면접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을 끌어올리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면접을 다시 보거든요.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면접을 다시 보고 합격자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통 잘 안 합니다. 정말 인원수가 너무 없는 직렬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제 기대할 거는 아니고 일단은 면접 시험까지 보신 분인데 떨어졌다. 내 필기 시험이 좀 성적이 좀 약하긴 약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하고 계시고요. 좋은 소식 오면 그때 과감하게 책 불태우시고 임용되시면 됩니다. 꼴등으로 임용됐다 그래서 별 크게 나쁜 일 없어요. 가서 일만 잘하면 얼마든지 다시 순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 순서 있죠. 임용 순서. 누가 먼저 임용되냐. 성적 순으로 임용이 돼요. 그거는 이미 공식화된 문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점수가 높으면 이득은 그런 거예요. 먼저 임용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간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승진이 되죠. 승진 대상자 명부에 빨리 올라가야 순서대로 쭉쭉쭉 올라갈 때 내가 먼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고 하루라도 빨리 가면 호봉이 빨리 오르고요. 호봉이 빨리 오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가면 연가가 하루라도 더 생기죠. 자, 이런 것들 하루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이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임용이 되시는 게 좋고 특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임용유예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대학은 안 다녀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을 절차 밟은 다음에 영장 가지고 병역휴직을 하면 돼요. 이게 더 유리해요, 사실은. 병역휴직. 왜냐하면 일단 임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대신에 앞뒤로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바로 군대 들어가는 날부터가 휴직 기간이고요. 제대하는 날까지예요, 무조건.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돼요. 무조건 출근해야 돼요. 본인 연가가 있으면 연가 쓰면 되는데 며칠 사이가 안 되면 연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뭐 호봉 이런 거는 어차피 다 인정돼요. 이러나 저러나. 근데 아까 얘기했던 순위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어요.
승진 후보자 순위, 그 다음에 근무 연한 기간을 다 인정해 줍니다. 병역 규칙. 그러면 나 영장이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럼 일단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연장. 임용이 안 되게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1년 정도? 여기서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병무청에 가면 1년으로 돼 있어요. 1년.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1년 정도 일을 배워야 되니까. 공무원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죠? 군대는 나이가 많으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예, 그런 거는 또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병역휴직으로 가셔도 된다. 예,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기간 빠지면 인원을 다른 쪽에서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부서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임용 유예를 하면 어쨌든 한 명이 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기간이 뜬단 말이에요. 예, 바로 입영을 하시면 괜찮은데 6개월, 7개월 이렇게 떠버리면 그 기간 동안 시간은 지나요. 후보자 명부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임용 시기도 늦어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도 제대하자마자 바로 임용을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를 하거든요. 또 그럼 점점 느려질 수 있죠. 자, 그거는 뭐 별다른 다른 팁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또 꼭 다니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지금 없는 내용인데 학교를 꼭 다니셔야 되겠다. 내가 3학년을 마쳤다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명문대다. 이름 있는 대학이다. 나는 이 대학이 졸업장을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임용유예사 가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대학 학위만 필요해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임용하시고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뭐 방송통신대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편입이 돼요. 왜냐하면 3학년 수료, 2학년 수료가 됐으니까 2학년만 지나면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출석 수업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 가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러 가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로 나머지를 따도 학위는 나온단 말이에요. 학위는. 우리가 어디 졸업했어 보다는 어느 학교였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내세울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학위만 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승진하는데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서울대 나왔다고, 구급 공무원 서울대 나왔다고 너는 초고속 승진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랑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나 중간에 그만뒀을 때 학위가 필요하겠다 하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서울이면 졸업하시고요. 인서울이면 졸업하시고 지거국이라 그러죠. 지방 거점 국립대 졸업하시고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 대학 나왔다고 떳떳하게 말 못하겠어 하는 대학 있죠. 그런 경우는 그냥 일단 임용하시고 임용해서 다니시고 나중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개발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개발 휴직. 5년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년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말까지만 다니면 4학년을 한 번 더 다닐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1년 내내 가진 않잖아요. 예. 빨리빨리 땡겨서 가면 어떻게 하고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을 안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취업계 같은 거 내고 이러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도 졸업을 할 수는 있다. 특히 4학년 2학기만 남았는데 내가 임용유예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1년을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동기들보다 1년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계 같은 경우를 있다면 내고 없으면 어쨌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요즘은 사이버 교육하니까 조금 시간 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출석 수업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60세까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실 대학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동료들 간에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얘기들 하니까 대학교에 나왔어 뭐 했어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만약 합격을 했으면 나이가 어려서 약간 무시당하는 게 있지 학력이 낮아서 무시당하는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느 대학 다녔냐 그러면 입학한 거 위주로 얘기하지 졸업한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분들이. 근데 나이가 어린데 다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느 대학교 다녔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학사학위를 받았대 이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는 이제 이력서에 쓰니까 알죠. 졸업이라고 쓰고 수료라고 쓰고 이러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용이 될까 말까 하면. 자, 두 가지였죠. 네. 국가직, 지방직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합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임용유예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요 문제. 합격자 분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또 시험 보실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죠. 아시죠?